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성유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논술고사 수학 부분 오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외접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선분 B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선분 AC와 선분 AB의 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고 1, 2번을 이용을 해서 3번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자세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분 BC의 길이는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BC가 2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B 곱하기 B-C가 2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B 곱하기 C가 1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역시 앞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식의 변형으로부터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 BC가 11이므로 B 더하기 C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A를 구했죠. 그래서 이 식과 A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얻을 수 있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해물질 100g이 포함된 혼합물을 이제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과기를 첫 번째 통과시키면 80%가 제거가 되고 두 번째 통과시키면 60%가 제거가 되고 세 번째 통과시키면 그 이후부터는 20%씩 제거된다라는 문제입니다. 1번은 2회 통과했을 때 혼합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양을 구하는 거고 2번은 4회 통과했을 때 혼합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유해물질 100g을 0.1g 이하로 줄이기 위한 최소 통과 횟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1회 통과한 후에 유해물질의 양은 80%가 제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와 같이 20g이 남겠죠. 그리고 2회 통과하면 그것에 또 60%가 제거가 돼서 이와 같은 수식으로부터 8g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4회 통과한 후에 유해물질의 양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2회 통과했을 때 8g이 남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와 같은 수식을 곱해 주시면 25분의 128g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 2번에서 학습한 결과로부터 n번 통과했을 때는 이와 같은 양이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0.1g 이하가 되려면 이와 같은 부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 2가 0.3010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자연수니까 2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4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a, b, c, d 상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조건이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a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는 건데 이것은 조건 가와 조건 다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우함수란 조건과
F0가 6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ACD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조건 날을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B 값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1, 2번으로부터 함수가 결정이 됐으니까 닫힌 구간 1, 2에서 fx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함수란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은 수식을 얻겠죠. 그래서 A는 0이고 C는 0이 됩니다. 그리고 F0가 6이라는 값으로부터 D는 6이 되고 그래서 A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앞에 A, C, D를 구했으니까 fx가 이와 같은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에 이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유추해 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유추해 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f'x를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되고 만약에 b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서로 다른 6개의 교점을 갖지 않겠죠. y = 3이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b는 음수가 돼야 되고 결국 fx의 극값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fx의 절대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되려면 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수식으로부터 b는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고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6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문항입니다. 세 번째 소문항은 fx를 우리가 구했죠. 그러면 이제 함수가 결정됐으니까 증간표를 이용을 하시고 그 증간표를 이용해서 제한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극소값과 양 끝값을 비교하시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GA라는 함수가 다시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G0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단순히 A에다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GA를 구하는데 구간이 이와 같이 0, 1 사이로 주어져 있죠. 이때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 절대값을 절대값을 제거했을 때 플러스를 붙일지 마이너스 붙일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fx의 그래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결정하셔야지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2, 3으로부터 우리가 GA를 구했으니까 이 구간에서 GA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입니다. 첫 번째 소문항은 이제 G0를 구하라는 건데 fx에서 a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잘 살펴서 이와 같이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fx를 인수분해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1서부터 a까지는 양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적분이 되고 a서부터 1까지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음수 빼기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와 같이 4차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a가 1보다 같거나 클 때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항상 양수니까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와 같이 정적분을 하시면 이와 같은 1차 함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그 구간에서 닫힌 구간 0, 2에서 GA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죠. 근데 0, 1에서는
4차 함수였죠. 이 4차 함수를 미분을 해보시면 여기 3차 함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G'A가 항상 이 구간에서는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A는 증가함수가 되고 또 열린 구간 1, 2에서는 GA가 1차 함수니까 GA는 역시 증가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증가함수니까 최소값은 시작값인 G0에서 발생하죠. 최대값은 오른쪽 끝값인 G2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X에 관한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고 3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X바라는 확률 변수를 정의하는데 이것은 모집단 A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여기 평균을 구하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에 관련된 식과 EX와 EX바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이 조건 다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X = 2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이것은 P2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에 대한 수식 그 다음에 이 조건 나를 이용을 하셔서 P1, P2, P3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분산을 구하는 문제인데 분산은 여러분들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죠. 그 식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4번 문제는 분산에 관련된 성질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원래 분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수식을 이용하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항입니다. 평균에 관련된 성질로부터 이와 같이 수식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EX와 EX바가 같으니까 EX바로부터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P1, P2, P3를 결정하는 문제였죠. 사실 P2만 결정하면 되는데 아무튼 요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공식 그리고 세 번째는 X바라는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때 X바가 1이 될 확률은 Q1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P1이 3번 발생해야지 X바가 1이 됩니다. 따라서 P1의 3승은 27분의 1. 그래서 1번, 2번, 3번 식을 모두 연립해서 풀면 이와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고 X가 2가 될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건데 이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1, P2, P3를 다 구했으니까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분산에 관련된 공식. 이 상수는 이제 의미가 없죠. 얘는 이제 제곱이 되고 앞에 설명했듯이 X바의 분산은 X의 분산을 이제 N으로 나누는데 N은 이제 여기서는 3이죠. 그래서 27분의 29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후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